세계 유일무이한 3대 세습 독재를 바탕으로 악독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며 현재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 그런데 이런 북한을 대놓고 비판해버린 대통령이 있습니다. 무려 평양 한복판에서 독재를 비판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연설을 한 건데요. 모든가 앞에서 북한을 참교육해버린 탓에 북한 담당 일진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죠. 반면에 이런 나라가 한국에는 엄청나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따라하기에 진심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면 아파트 단지부터 골목 상권까지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떠올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 깡패라는 별명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그동안 자국에게 필요한 단물만 쏙 빼먹고 나몰라라 하는 건 기본, 외교관들까지 앞장서 다른 나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죠. 그 수가 하도 많아서 피해를 안 당한 나라가 없을 정도인데요. 대충 읊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주류 밀매 혐의로 적발, 모잠비크에서 보호대상 동물인 코뿔소의 뿔을 밀매하다가 적발, 아르헨티나로부터 곡물을 대량으로 빌려간 후 갚지 않기 위해 대사관의 방화를 저지르는 바람에 빡친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북한 대사를 추방 후 단교, 북한에 불리한 보도를 한 탄자니아 언론사에 북한 외교관들이 몰려가 난동 등등 일일이 읊기도 입이 아플 정도죠. 여기까지 들었다면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북한 외교관은 말만 외교관이지 사실상 조직폭력배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말 그대로 국가가 앞장서서 관료들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몽골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참교육해버린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몽골입니다. 때는 2011년 당시 낡은 전투기의 수리가 시급했던 북한은 몽골의 한 공군 퇴역 군인을 만나 폐기된 미그 21 전투기 20대에서 모은 부품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해당 부품들을 북한에 판매해줄 것을 간청했고 몽골 역시 북한의 요구에 응해줬다고 하죠. 그렇게 북한은 이는 돈 없는 전부 끌어모아 몽골에 150만 달러를 보냈지만 웬걸 기대했던 부품커녕 아무런 회신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먹튀를 당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게 평소에 하던 만행을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셈인데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을 향한 일방적인 기만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 소식에 분노했고 몽골을 맹비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북한 측이 대금으로 15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몽골 관리들에게 항의를 했죠. 하지만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커녕 오히려 카리스마 넘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2013년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때 아래와 같은 강한 워딩의 표현으로 북한을 질타한 것인데요. 어떠한 폭정과 독재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며 이는 영원한 힘입니다. 그야말로 평양 한복판에서 대놓고 독재를 비판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강조한 이 연설은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극대노했고 몽골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죠. 이때부터 북한과 몽골은 사실상 단교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몽골이 북한의 통수를 때린 건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그랬던 것처럼 앞서 몽골에 저지른 숱한 외교 범죄 때문이었는데요. 1997년 북한 외교관이 몽골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위조 달러를 교환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냥 개인들이 모여 만든 위조 지폐 수준이 아니라 몽골 당국과 미관계자들의 감식 결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미정보기관은 이 위조 달러가 평양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죠. 즉, 외화벌이의 혈안이 된 북한에서 국가가 앞장서 관료들을 동원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이에 주재 북한 대사관은 당국에 대해 전액을 배상하겠다며 이 사건을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몽골은 이 사안을 심각히 여겨 제안을 거부하고 북한 외교대사를 전부 추방해버린 초강수를 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북한은 이후에도 대량의 의약품을 밀수하려다 몽골 세관당국에 적발되는 등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참다 못해 폭발한 몽골이 북한을 상대로 속 시원한 참교육을 시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몽골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과거에 소련이랑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냉전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그 사이에 낀 몽골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북한과는 우방이 되어 6.25 전쟁 당시 군사원조까지 해준 전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군마 약 7,000피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알려졌죠. 그러다가 소련과 함께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몽골도 개혁 개방을 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을 끝냈는데요. 이때부터 몽골은 슬슬 북한 담당 일진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한국 친화적인 모습으로 노선을 갈아타는 중입니다. 실제로 몽골은 한반도의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남한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여러 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도 협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은 한국인들의 생각보다 더 한국 문화 자체의 호감도가 높은데요. 한식을 즐기며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겨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죠. 실제로 이런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인데요. 울란바토르는 점점 더 한국의 신도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풍경이 한국의 동탄신도시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몽탄신도시라고 불릴 정도죠. 그도 그럴 것이 CU와 GS25가 나란히 입점돼 있는 길거리와 이마트와 한국식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도시 풍경은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심지어 한국 편의점 1위를 다투는 CU와 GS25는 한국에서의 입점률이 둘을 합쳐도 66%밖에 되지 않지만 몽골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은 무려 70%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국민 편의점이라 불러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에는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편의점이 한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제품들도 함께 진열하기 마련이지만 특이하게도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에는 한국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워낙 한국 제품을 찾는 몽골 현지인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마트, 뚜레쥬르 등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몽골 진출 덕분에 몽골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몽골에는 한국의 영향이 이토록 강하게 스며들게 된 것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한국 콘텐츠, K-팝의 영향도 있지만 제대로 불을 지핀 건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인적 교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선 한 달 내내 일해도 한국에서 일주일 일하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클 만큼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다 보니 매일 800여 명의 몽골인들이 한국 비자를 신청하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을 정도죠. 게다가 굳이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몽골 현지에는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국어만 할 줄 알면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한국 사랑이 극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몽골은 땅도 넓고 자원도 많지만 경제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제외하면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제 수준이 훨씬 높기에 몽골 입장에선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여러모로 이득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몽골의 풍부한 천연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보니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몽골의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의 관계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쭉 몽골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